네. 여러분은 좀 안 보이실 수 있으니까 좀 확대를 할 건데 이 정도면 보이나요? 이 정도 확대는? 보이세요? 오케이. 제가 이쪽에 서면은 여러분이 좀 잘 안 보일 수 있으니까 이거 배터리가 얼마 없어서 되는지 모르겠네 이거. 화면이 잘 나와. 오케이. 자, 그러면은 일단 데일리 검사를 좀 먼저 할게요. 자, 보자. 교준이부터 보자. 그림 그리지 마, 이씨. 뿡이 아직 다 못했어? 그다음에 뭐야 이거 어법 문제가 아닌데 어법 얘기라고 있어. 어휘 문제잖아. 어휘. 문제. 항상 저런 문제는 어법이랑은 상관없다. 박지가 하나 남는 게 이거에서 잠깐만 중간 좀 먼저. 왜안 풀어주네? 객관식인데 찍기라도 해야지 자식아. 응? 저것도 많이 안 풀었는데 이거. 그 저기 누구냐? 그 지난번에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씩 그 면담 하자고 제가 한번 그 얘기를 했었잖아요. 지난주였던 걸로 기억하는데 그래서 그 송이는 오늘 저랑 끝나고 그 단어 시험 끝나고 오세요. 알겠죠? 자 그러면은 바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데일리 테스트. 자 내가 이게 줌 실시간 수업은 그렇게 익숙하진 않았고 이게 허리가 아프더라고요. 이렇게 몇 번 해왔는데 그래서 좀 제가 곡소리를 내도 좀 양해를 해주시고요. 자 보겠습니다. 독후감대로 이제 52번 내용인데 우리가 지난번에 봤던 겁니다. 어휘 문제예요. 어휘 문제. 자 한번 같이 볼 건데 자 선생님이 사실 이 부분은 되게 얘기를 많이 해줬는데 여기 아래 빈 공간이 많으니까 여기다가 잠깐 필기 좀 해볼게. 일단은 우리가 어휘에 관련된 문제를 풀 때는 쌤이 세 가지가 필요하다고 했었어. 그래서 첫 번째가 뭐냐면은 일단 당연히 주제를 파악하는 능력이 필요하겠죠. 그 글의 주제가 무엇이냐 이걸 아는 게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해당 문장의 맥락이 중요하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해당 문장의 맥락 파악. 자 해당 문장의 맥락 파악이 이제 뭐냐면은 우리가 어휘 문제가 나오면은 둘 중 하나잖아요. 지문이 나오면은 이렇게 밑줄 5개 쳐놓고 이제 뭐 여기서 어색한 거 골라 이렇게 내던가 아니면은 지문이 나오면 A, B, C로 해갖고 이제 더 적절한 거를 골라라라던가 보통 이 두 유형으로 나오잖아, 그렇지? 근데 여기에서 이 밑줄이 포함되어 있는 문장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좀 확대하면은 예를 들어서 지문이 이렇게 있으면 뭐 여기 1번 해갖고 여기 단어에 딱 밑줄이 쳐져 있잖아. 그러면은 이렇게 내용이 이렇게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나와 있을 거 아니야. 이러고 마침표 딱 찍혀 있겠지. 그러면은 지금 쌤이 말한 거는 요 해당 문장 2가 아니라 해당 문장 2. 해당 문장의 맥락 파악인데 요 문장을 말하는 거예요. 즉 밑줄이 쳐져 있는 문장이 포함되어 있는 전체 문장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밑줄 쳐 있는 밑줄 쳐 있는 문장이라고 하면 되겠습니다. 밑줄 쳐 있는 문장 전체라고 생각하면 돼요. 밑줄 쳐 있는 문장 전체. 이게 이제 파악이 중요하겠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당연히 어휘의 의미 파악을 해야겠죠. 됐죠?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어휘 추론 문제는 이 세 가지가 필요한데요. 여러분께서 좀 이제 아셨으면 좋겠는 게 뭐냐면, 우리가 고등 내신을 좀 기준으로 한번 얘기를 해보자고요. 고등 내신. 고등 내신을 기준으로 말하면 보통 이제 이런 어휘에 관련된 문제를 우리가 flow류 문제라고 해요. flow 문제, 흐름에 관련된 문제야. 그러면 이 flow 문제에서 가장 이제 대표적인 유형이 뭐냐면은 지금 제가 방금 전에 말한 이제 어휘 추론 문제랑 그 다음에 말 그대로 흐름상 어색한 거 고르는 거 이런 문제 있잖아. 이 두 가지가 flow의 가장 대표적인 문제거든요. 이건 말고도 더 있어요. flow 관련된 거는 우리가 흔히 순서나 삽입 문제 있죠. 그런 것도 다 이제 flow랑 관련성이 있는 겁니다. 근데 일단 이 두 가지를 놓고 말하자면 이 두 유형이 되게 비슷해. 왜냐면 어휘는 이제 문맥 이제 이 흐름상 잘못된 단어를 골라라는 거고, 흐름 문제는 흐름상 잘못된 문장을 고르라는 거잖아. 그러니까 단어를 고르는 문제냐 문장을 고르는 문제냐 이제 이 정도의 차이지 거의 유사한 유형이라고 볼 수 있는 거야. 근데 이제 내신에서는 사실 이제 어휘 문제를 좀 더 선호합니다. 내신에서 선호하는 유형이에요. 이 어휘 문제를. 왜 그러냐면은 간단한 게 이유가 이 소위 말하면 이 흐름 문제는 가성비가 떨어져요. 가성비. 그러니까 이 가성비가 이제 떨어진다는 게 뭐냐면은 만들기가 어려워. 만들기가 어려운데 근데 쉬워요. 그러니까 흐름 문제는 문장이 통으로 이제 그 맥락에서 벗어난 내용이다 보니까 우리가 해석만 잘하면 사실 어느 정도 잘 풀 수 있거든요. 흐름 문제는. 그리고 흐름 문제는 답이 어느 정도 정해져 있어요. 웬만하면 1번에서 답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흐름 문제는 2, 3, 4, 5 중에 답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공식 같은 게 있다 보니까 흐름 문제는 만들기는 되게 어렵겠죠. 학교 선생님 입장에서. 왜냐면 문장을 통으로 써야 되는데 아예 생판 다른 내용을 써버리면 너무나 난이도가 낮아져 버리고 막 이런 문제가 생기니까, 그러다 보니까 흐름 문제는 비교적 난이도가 좀 낮은 편인데 근데 만들기는 어렵다. 근데 반대로 어휘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같은 이제 흐름에 관련된 문제인데 그냥 단어 유의어 몇 개 활용해갖고 단어를 좀 어렵게 바꿔놓거나 뭐 이렇게 하면은 난이도가 확 올라가 버리죠. 그렇죠? 우리가 그 이제 제가 이제 자주 쓰는 이제 단어 중 하나인데 friend라는 단어를 우리가 그냥 단순하게 intimate라는 단어로 딱 바꿔만 버려도 되게 어려운 단어가 돼버리는 거예요. 얘는 친구라는 뜻을 우리가 잘 알고 있지만 intimate가 친구라는 건 잘 모르거든요. 보통 학생들이. 그러니까 똑같은 친구인데 원래 문장에서는 friend로 나왔던 거를 intimate로 바꿔버리는 순간 되게 어려운 문제가 돼버리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이 어휘가 출제하기도 편하고 그리고 난이도도 굉장히 어렵죠. 그러다 보니까 내신에서 좀 더 선호하는 유형이 된다라고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내신에서는 보통 이 어휘에 관련된 문제는 적게는 2문제, 많게는 4문제까지 내는 학교들도 있어요. 보통 이 어휘 관련된 문제를 이제 좋아하는 대표적인 학교가 바로 저동고거든요. 근데 이제 이 흐름류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한 문제 정도만 이제 출제가 되거나 심지어 아예 안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내신에서는요. 그래서 이 어휘 문제가 결국에는 여러분 내신에서 좀 더 중요한 그 문제 유형이라고 볼 수 있겠죠. 자, 근데 방금 전에 말했다시피 어휘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이 세 가지가 돼야만 우리가 정확하게 풀 수 있습니다. 셋 중에 하나라도 안 되면 정확하게 풀 수는 없어요. 정확하게 풀 수는 없고 어찌 됐든 찍어야 된다. 이런 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내용을 좀 한번 볼게요. 이 내용 같은 경우는 우리가 지난번에 글을 봤었는데 우리가 이미 배웠던 내용이니까 제가 좀 빠르게 그냥 보도록 하겠습니다. 벗을 기준으로 해서 지금 내용이 바뀌는 거예요. 벗을 기준으로 해서. 자, 그래서 첫 문장 이 소재를 보면은 이 글의 소재 자체가 어떤 거냐면 이 소재 자체가 운동에 관련된 내용이야. 운동에 관련된 거. 그리고 한 가지가 더 나오는 게 질병에 관련된 거거든요. 운동과 질병. 이게 이 글의 주요 소재였어요. 그래서 벗을 기준으로 뒷내용이 뭐냐면요. 그냥 간략하게 정리하겠습니다. 이 벗 전체 내용은. 그러니까 아플 때
운동을 하면은 어떻다? 효과가 없다라는 거였어요. 됐어? 그래서 이제 결론이 뭐였냐면요. 운동이라는 녀석은 결국에 예방에는 좋다라는 거야. 예방에는 좋은데 근데 이제 치료에는 좋지 않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됐어요? 아주 심플하게 말하자면. 그래서 덧 이하의 내용에서 뭐가 나와 있냐면 운동이 치료에는 좋지 않다라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이게 덧 뒷부분 내용이에요. 그럼 덧 앞에 나와 있는 요 내용이 뭐냐면은 운동이 예방에 좋다라는 요 내용이 나와 있는 겁니다. 됐나요? 자, 그래서 이 덧을 기점으로 우리가 앞뒤를 봐야 되는데 지금 1번만 나와 있잖아. 그치? 그러면은 일단 우리가 지금 첫 번째로 뭘 했습니까? 글의 전체 주제를 파악했죠. 자, 그럼 이제 두 번째로 뭘 알아야 돼? 해당 문장에서의 맥락을 알아야 됩니다. 해당 문장에서의 맥락. 자, 그러면 해당 문장에서의 맥락을 한번 볼게요. 여기 다 지우고. 자, 1번 보면은 raise라고 나왔는데 문장 시작 지점이 여기부터거든. studies부터 여기까지예요. 됐어? 자, 그럼 요 문장의 맥락을 볼게요. 연구가 보여줬는데 moderate aerobic exercise. 자, 적당한 에어로빅 운동이 can more than raise your risk. 너의 리스크를 올려준답니다. 위험을 상승시킨대요. 뭐가? 운동이 위험을 상승시킨다라는 건 안 좋은 말이잖아요. 그치? 안 좋은 말이야. 근데 아까 쌤이 뭐라고 했어? 덫을 기준으로 앞에는 어떤 내용이었다고요? 운동이 예방에 좋다라는 거였어. 아니 예방에 좋다라는 내용인데 위험성이 올라간다는 건 안 좋은 말이잖아요. 그쵸? 좀 더 자세히 보자면 For respiratory infections and other common winter diseases라고 나왔죠. 그래서 호흡기 어떤 감염이라든가 아니면 다른 흔한 겨울의 질병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한 위험성이 증가한다라고 했는데 증가하면 안 되죠. 그럼 운동하면 안 되지. 운동하면 오히려 리스크가 증가하는데 운동을 왜 해요? 그러면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1번이 바로 정답이 나온 거예요. 됐나요? 더 정확하게 여러분이 만약 문제를 풀고 싶다면은 앞문장까지 해석해보면 더더욱 정확해집니다. 앞문장을 보면은 뭐라고 나와 있냐면 If you want to protect yourself, 너가 만약에 너 자신을 보호하고 싶다면요. From colds and flu, 감기와 독감으로부터요. 그러면 규칙적인 운동이 궁극적인 이뮤니티 부스터가 될 수 있답니다. 그러니까 면역 증강제 역할을 할 수 있다라고 나와 있죠. 운동을 하는 게 면역력을 증가시켜준다라고 나왔어. 면역력을 올려준다 했잖아. 면역력을 올려주는데 근데 운동을 하면은 리스크가 증가한다고? 이러면 말이 안 되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1번이 바로 정답이 나왔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덧 이하에 나와 있는 내용은 다시 한번 말하지만 전부 다 뭡니까? 이제 예방에는 효과가 좋지만 치료에는 효과가 없다라는 게 전부 다 그런 관련된 내용인데 이 내용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갈게요. 요약문인데요. 자, 이게 이제 어떤 내용이었는지 우리가 좀 간략하게 좀 한번 상기를 좀 해봅시다. 이게 음악에 관련된 내용이었거든. 자, 음악에 관련된 내용이었는데 이 음악에 대해서 이제 뭘 얘기를 하고 있냐면요. 지금 가사에 대한 전달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가사 전달. 근데 이 가사 전달이 항상 중요한 거는 아니다라는 거예요. 됐어? 이게 이 글의 메인 내용입니다. 메인 내용. 첫 문장에서도 우리가 어느 정도 알 수 있는데 With some songs, the communication of a dominant mood or specific rhythmic feel 이렇게 나왔죠.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은 mood라던가 rhythmic feel 이런 것들이 나와 있어요. 어떤 이제 분위기라던가 아니면 뭔가 리듬감이 있는 느낌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 나왔잖아요. 이게 가사의 전달만큼이나 중요하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노래에서 가사 전달도 물론 중요하죠. 근데 가사를 전달하는 것만큼이나 그런 분위기의 전달이라던가 느낌의 전달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되게 중요하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후반부에도 우리가 좀 이제 단서가 나와 있는데 이제 예시로서 보면요. 여기서 조안이라는 사람이 이 사람이 되게 비난받았었대. 왜냐면 발음이 구려서요. 그러니까 발음이 구리다는 건 결국 뭐야? 가사 전달이 잘 안 된다는 거잖아. 그렇죠? 근데 가사 전달이 잘 안 되니까 비판받았었어. 근데 뒷내용을 보면은 그러한 단점이 결국에는 막지 못했답니다. 그녀가 여겨진 잠깐만요. 원래? 아니 펜이 갑자기 나. 죄송해요. 다시. 펜이 갑자기 안 나와서. 아 되게 황당하네. 필기한 것도 다 날라갔네. 아 이거 한 번씩 말썽을 부리네. 죄송해요. 자 다시.
자,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이하를 보면은 그 단점은 막지 못했어요. 그녀가 여겨지는 것을 뭐 중에 하나로 가장 위대한 오페라 싱어 중 한 명이 되는 것을 막지 못했다. 이런 내용이 나왔습니다. 결국 이게 의미하는 바가 뭡니까? 발음이 구렸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최고의 오페라 싱어 중 한 명이 됐다는 거잖아. 그러면은 가사 전달이 전부가 아니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는 거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가사 전달만큼이나 뭐가 중요하다. 이제 분위기나 어떤 그런 느낌을 전달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건데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서 delivery라고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본문에서는 communication이라고 나왔는데 여기서는 delivery, 그러니까 전달이 나왔어요. 일단은 전달이라는 이제 주어가 나왔고 힌트 단어 한번 보겠습니다. Naturally correct good music on essential lyrics and element is not of 이렇게 나왔습니다. 일단은 우리가 분위기의 전달인지 아니면 가사의 전달인지 이거를 먼저 기준을 잡아야 되는데 힌트 단어에 lyrics가 나왔네요. 가사의 전달이네. 자, 그러면 일단 우리가 기준을 가사의 전달로 봐야 됩니다. 자, 그러면 기준을 잡았어요. 가사의 전달. 근데 이 글에서 말하고자 하는 건 뭡니까? 가사의 전달이 필수는 아니래요. 필수는 아니라고. 됐어요? 뭐에 있어서 필수는 아니다? 좋은 노래에 있어서. 이런 내용이었어요. 좋은 노래에 있어서 가사의 전달이 필수는 아니다. 어떤 좀 리드미컬한 전달, 어떤 분위기의 전달 이런 것도 중요하다라고 첫 문장에서 이미 얘기를 했잖아. 그렇지? 그래서 일단 우리가 가사의 전달이라는 게 반드시 필수적인 요소는 아니다. 여기까지는 사실 쓸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여러분이 좀 유념해야 되는 게 not necessarily라는 요 표현입니다. 이게 바로 뭡니까? 부분 부정이죠. 부분 부정. 그래서 반드시 뭐뭐한 건 아니다. 이렇게 해석이 된다는 거. 그래서 반드시 필수적인 요소는 아니다. 이렇게. 그래서 필수라는 말이 나왔죠. 가사의 전달. 됐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제 요 부분 정도는 쓸 수 있고요. 남는 게 이제 이거거든요. of good music과 of correct 이렇게 이제 남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가사의 전달이 돼야 되니까 전치사 of가 나와 있고요. 우리가 correct가 들어갈 수 있는 거는 사실은 요 자리밖에 없겠죠. 정확한 가사의 전달이라고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good music 이거는 뭐 뒷부분은 그냥 남는 거 쓰면 되니까 사실 우리가 요 내용만 떠올릴 수 있다면 그렇게 어렵지는 않은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세 번째 구문 독해 부분 볼게요. 사실 제가 지난 수업 시간에 한 거랑은 조금은 이제 다르게 이제 했는데 일단 한번 볼게요. However 기준으로 이 chances are good that이라고 나왔습니다. 자, 이 구문 분석에 정석으로 제가 좀 표시할게요. 지난번에 제가 이렇게 표시를 안 했었어요. 근데 그냥 정석적으로 표시하려면 이 chances는 기회가 아니고요. 가능성이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가능성. 그래서 가능성이 좋다라는 건 가능성이 높다라고 해석해야 되는 거예요. 됐어요? 가능성이 좋다 이러면 이상하잖아. 그래서 가능성이 높습니다. 어떤 가능성이냐면은 이 대절이 앞에 나와 있는 chances와 동격이에요. 동격. 됐어요? 선생님 동격인데 왜 뒤에다가 썼나요? 라고 물어본다면 간단합니다. 대절이 길어서 그래요. 우리 이제 가주어 진주할 때 배우잖아. 긴 거는 뒤로 보내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어떤 가능성이 높냐? 너가 기억할 가능성이 높대요. 스토리랑 anecdotes, 일화랑 그리고 예시를요. From the events, 사건들로부터요. 자, even if, 비록 뭐 할지라도 너가 can think of, 생각할 수 없을지라도 their exact context, 그들의 정확한 맥락 또는 상황 이렇게 해석해도 되겠죠. 그들의 정확한 맥락을 생각하지는 못하더라도 이게 왜 기억이라고 써있냐? 생각인데. 자, 생각하지는 못하더라도 그 사건으로부터 이제 이야기, 일화, 예시를 기억해낼 가능성이 높다. 뭐 이렇게 해석이 되겠고요. 자, 그다음 바로 이어서 두 번째 보겠습니다. The average person. 자, 평균적인 사람, 그러니까 일반적인 사람이죠. 오늘날 일반적인 사람은요, is flooded. 자, flood는 원래 넘쳐 흐르는 거죠. 홍수잖아, 홍수. 그쵸? 그래서 넘쳐 흘러난답니다. with facts and data. 그래서 사실과 데이터가 이제 넘쳐나고요. 우리는 let 뭐뭐 하게 둡니다. most of this. 이것 대부분을요, pass through our brains. 우리의 뇌를 통해 빠져나가게 그냥 내버려 둡니다. with minimal retention or reaction.
최소한의 retention, 기억이나 아니면은 반응만을 남긴 채로요. unless, 비록 뭐하지 않는다면 무언가가 makes, 만들지 않는다면요. 정보를 stand out, 눈에 띄게 만들지 않는다면요. in a meaningful way, 의미 있는 방식으로. 자, 직독직해는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내용은 여러분이 좀 잘 기억이 안 날 수도 있는데 지난번에 한 거라서 일단 직독직해만 놓고 봤을 때는 이렇게 되겠고 여기서 이제 눈에 띄는 어떤 어법이나 구문 같은 경우는 일단 let이라는 사역동사 나왔다는 거. 우리가 이제 let 같은 경우를 해석할 때는요 뭐뭐 하게 두다 이런 식으로 해석하거나 아니면은 뭐뭐 하게 하다 이런 식으로 해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뭐뭐 하게 두다, 뭐뭐 하게 하다. 됐어요?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도 해석을 어떻게 했냐면 이것들 중 대부분을 우리의 뇌를 통해 빠져나가게 두어라라고 지금 해석을 했어요, 쌤이. 그래서 뭐뭐 하게 두다라고 해석이 된다는 점. 요게 이제 포인트가 되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도 여기에 makes라는 사역동사가 또 나왔지. 이 standout이라는 표현이 다시 한번 눈에 띄다 이런 뜻입니다. 두드러지다, 눈에 띄다 이런 거니까 정보가 두드러지게 만들다 사역동사 나왔고요. 마지막으로 unless라는 녀석 우리가 if의 부정문으로서 해석이 되는 녀석이죠. 그래서 뭐하지 않는다면 이라고 해석된다는 점 이런 것들이 또 키워드가 되겠습니다. 됐죠? 자, 그래서 이 정도로 마무리를 하고 자 우리는 그 다음 진도를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몇 번 할 차례죠, 여러분? 근데 까먹었어. 55번인가? 55 아니 54번인가? 몇 번이죠, 여러분? 54냐? 55냐? 55번? 오케이, 알았어. 자, 그럼 우리 교재 55번 다 해주시기 바랍니다. 페이지가 몇 페이지나? 116쪽이네요. 116쪽. 자, 다 피셨나요? 자, 바로 갈게요. 첫 문장부터 가겠습니다. 쌤이 항상 강조하는 거. 첫 문장에서 우리가 글의 방향성을 잡아야 돼요. 즉, 첫 문장에서 얘가 뭐에 대해서 얘기를 할까? 이제 소재를 우리가 파악하려고 노력을 해야겠죠. 그래서 첫 문장 해석이 항상 중요하니까 잘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바로 가볼게요. Simply providing students with complex tasks. 자, 여기에서 좀 주어를 잘 잡아야 되는데 딱 주어를 한 단어로 잡으면 이 providing만 주어예요. providing 동명사가 주어야. 그래서 is라는 단수형 동사가 나왔다는 거. 앞에 있는 텍스트 보고 복수형으로 쓰면 안 된다. 이런 거 좀 조심하시고요. 그리고 첫 문장을 일단 해석하기 전에 앞서서 이 provide A with B라는 지금 표현이 나와 있죠. 그렇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요거는 잠깐만 좀 필기하자면 우리가 흔히 이제 제일 많이 쓰는 패턴이 provide A with B인데요. 얘를 이제 어떤 식으로 바꿀 수 있냐면 provide에다가 A랑 B 자리를 바꿔서 전치사를 to 또는 for 뭐 이렇게 쓰기도 합니다. to 또는 for. 됐어요? 의미는 똑같아요. A에게 B를 제공하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A에게 B를 제공하다. 쌤 같은 경우는 이거를 어렸을 때 외울 때 어떻게 외웠냐면은 이제 이게 좀 헷갈리잖아. 이게 전치사에 따라서 이 A, B가 이제 자리가 바뀌니까. 그래서 이제 쌤은 어떻게 외웠냐면 이 A를 쌤이 사물이라고 그냥 외웠어요. 실제로 사물이 아닌 것도 나오기도 합니다. 그리고 저는 원래 개인적으로 사람 사물 이런 용어 안 좋아해요. 안 좋아하는데 외우려고 이렇게 했어요. 외우려고. 그리고 이 B에 해당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 B에 해당하는 부분을 제가 사람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이렇게 했어요. 그럼 이 상태에서 한번 봅시다. 자, with라는 건 뭐뭐를 가지고라는 뜻이니까 B를 가지고 A에게 제공을 하는 거예요. 됐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을 가지고 제공하진 잠깐만요. 내가 반대로 썼나? 반대로 썼구나. 미안하다. 죄송해요. 반대로 썼어. 미쳤나? B가 사람이야. B가. 이래서 내가 사람 사물을 별로 안 좋아하는 거야. 그리고 나도 헷갈리잖아. 자, A가 사람이야. A가 사람. 쏘리. 자, 다시 돌아가서. 자, 우리가 사람을 가지고 제공을 하진 않을 거 아니야. 어떤 물건을 가지고 사람에게 제공을 하겠죠. 그렇죠? 물건을 가지고 사람에게 제공하는 거고 반대로 이제 우리
여기에서 to나 for를 보면 to는 가장 기본적인 뜻이 뭐뭐에게란 뜻이죠. for는 뭐뭐를 위해서잖아. 너네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듯. 그러면 우리가 사람을 위해서 제공을 하고 사람에게 제공하겠죠. 됐어요? 그래서 A에게 B를 제공하다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외웠는데 여러분이 좀 편한 식으로 암기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일단 한번 바로 가봅시다. Simply providing students with complex tasks. 그러면 학생에게 그저 복잡한 텍스트를 제공하는 것은요. 얘가 제공받는 대상이야. 학생에게 복잡한 텍스트를 제공하는 것은요. is not enough. 충분하지 않답니다. 뭐를 위해서? For learning to happen. 그러니까 어떤 학습이 여기는 어떻게 된 거냐면 여기는 이 for learning이 의미상 주어예요. 그리고 여기 있는 투부정사가 이 enough를 수식하는 거예요. 뭐 구문 분석은 안 해도 됩니다. 그래서 이 학습이 발생하기에 충분하지 않다.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학습이 발생하기에 충분하지 않대요. 그러면은 지금 첫 문장에서 얘기한 글의 소재가 무엇입니까? 일단 어려운 글이죠. 어려운 글. 됐어요? 그러니까 어려운 글을 그냥 제공하는 것은 학습이 충분히 일어나지 않게 만든다라는 거잖아요. 자, 그러면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바로 소재를 제가 여기 위에다가 좀 써볼게요. 여기다가 이제 소재를 써보자면 결국 뭡니까? 어려운 자리가 좁네. 아래다 쓸게요. 저는 어려운 텍스트 제공이야. 일단 어려운 텍스트 제공과 이로 인한 학습 효과가 되겠죠. 됐어요? 어려운 텍스트 제공 그리고 학습 효과 됐죠? 이게 이제 좀 소재가 되겠습니다. 근데 이 첫 문장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학습 효과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제 중요한 말이 있는데 어려운 텍스트 제공이라고만 말하면 안 되고요. 어려운 텍스트를 simply라고 표현이 나왔었잖아. 그저 제공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냥 제공하는 거야. 그냥. 됐어요? 다시 한번 어려운 텍스트를 어떻게 제공한다? 그냥 제공하는 거야. 자, 다음 문장 한번 봐봐. Assigning students. 자, 밑줄 쳐져 있으니까 여러분 구문 분석한 거 그걸 이제 비교해 봐야겠죠? 한번 가보겠습니다. Assigning students to independently rethink about and then write about a complex text. 여기까지가 주어입니다. 자, 주어가 상당히 긴데요. Assigning부터 text까지가 주어예요. 동명사 주어입니다. 그래서 단수 취급이 됐고요. Is not 동사 나왔고 enough either 이렇게 됐습니다. 참고로 여기에서 either는요 또한이란 뜻이에요. 또한 우리가 뭐뭐 to 이렇게 말하면은 뭐뭐도 그래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하잖아요. 이제 to를 쓸 때는 이제 긍정문에 대해서 그렇고요. 이제 either를 쓰는 경우에는 이제 부정문에 대해서 그렇습니다. 같은 뜻이에요. 지금 여기가 부정문이잖아. not이 나왔으니까. 그래서 either라는 형태로 쓴 거다. 별거 없어요. 자, 일단은 지금 주어가 너무나 길게 나왔기 때문에 요 안쪽에 있는 구문 분석을 좀 세부적으로 우리가 해야 될 것 같아서요. 안쪽도 좀 구문 분석해 보겠습니다. 자, 일단 여기 assigning이라는 표현이 있는데 지정하다라는 뜻이죠. 그럼 얘를 동사로 보자면 students가 목적어고 그 다음에 그 뒤에 나와 있는 투부정사 여기가 목적격 보어가 됩니다. 이 목적격 보어부터도 사실 되게 길게 나왔어요. 이게 사실 B가 다 목적격 보어거든. 이게.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read가 1번이고요. 그 다음에 think about 2번이고요. and then write가 3번이 되는 거죠. 됐어요? 이렇게 완성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뒤에 나와 있는 complex text 여기 write about까지 묶을게요. complex text가 이제 공통의 목적어예요. 공통의 목적어. read의 목적어도 되고 think about의 목적어도 되고 write about의 목적어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뒤에 나와 있는 complex text가요. 자, 그러면 해석 한번 해보겠습니다. 다시 학생에게 assign 하는 거야. 지정해 주는 거야. 뭐 하도록? independently니까 독립적으로죠. 그러니까 독자적으로 읽어보고 생각해보고 그리고 나서 작성해보는 거야. 뭐에 대해서? 복잡한 텍스트에 대해서. 그래서 그러니까 어려운 텍스트를 학생들이 그냥 읽어봐, 생각해봐, 그리고 써봐 라고 이렇게 학생들한테 이제 배분을 하는 거죠. 이게 뭐랍니까? 역시나 충분하지 않답니다. 그러니까 역시나 효과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됐어요? 그러니까 윗문장에서 말한 거를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한 거라고 생각하면 돼. 윗문장에서 뭐라고 했냐? 학생들에게 복잡한 텍스트를 그냥 제공하는 거라고 했잖아. 그러면 아니 그냥 제공하는 게 뭔데?
그냥 제공하는 게 뭐냐면 그냥 애들한테 첫 번째로는 이런 거야. 예를 들어서 내가 여러분한테 수능 특강 영어 독해 지문을 그냥 줬어. 그냥 줬어. 그리고 풀어봐 이렇게 한 거야. 그럼 이거 뭐야? 효과 없다고. 효과 없다고. 그리고 거기에 더 나와서 얘들아 이거 수능 특강 영어 독해 지문인데 읽어보고 니네가 한번 이 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보고 그리고 니네가 한번 뭐 써봐. 주제 같은 걸 한번 써봐. 이렇게 하면 뭐다? 효과 없다고요. 왜? 어렵잖아. 어렵잖아. 니네가 받아들일 수 있는 수준이 아니잖아요. 굉장히 어려워요. 수특 영독은. 그러니까 이 사람은 계속해서 어려운 텍스트를 제공하는 게 효과가 항상 있는 게 아니다라는 걸 강조하고 싶은 겁니다. 자, 그러면은 어떻게 제공을 해야 되는 거냐라는 거예요. 지금 여기에서 여러분이 포인트를 잘 잡아야 되는 게 우리가 두 문장을 읽었을 때 그러면 어려운 텍스트를 제공하지 말라는 건가로 얘기를 하는 건지 아니면 어려운 텍스트는 제공하되 어떤 방식으로 제공을 하라는 건지 어떤 쪽인지 우리가 지금 파악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아직은 몰라요. 지금 우리가 두 문장만 읽었을 때는 그래서 이 필자가 하고 싶은 말이 어려운 텍스트를 제공하지 말라는 거야? 아니면은 방식을 바꾸라는 거야? 알 수가 없죠. 이거에 따라 주제가 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 문장이 주제가 되는 거예요. 얘들아. 왜 여기가 주제가 되는 거냐? 봐봐. Quality questions라고 나왔어. 양질의 질문이 or one way 한 방식이래. 대절 이해하는 방식인데 교사들이 can check 확인할 수 있어요. 학생들의 이해도를요. 글에 대한 이해도를. 그래서 학생들이 학생들의 글에 대한 이해도를 점검할 수 있는 한 가지 방식이 바로 무엇이다? 양질의 질문이다. 얘가 바로 핵심어가 되겠네요. 양질의 질문. 됐어? 그러면 결국에는 여기에서 우리가 파악할 수 있는 거 한번 정리를 좀 해볼까요? 정리하면 결국에 이 글에서는 어려운 텍스트를 제공하라는 거야? 하지 말라는 거야? 하지 말라는 거야? 아니 어려운 텍스트를 제공하라는 거예요? 제공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니 이해를 못했어? 아이 그지 같은 것들아. 아니 다시 처음으로 다시 돌아가. 다 지워. 다 지운다 이거. 아니 그지 갱갱이들 앞에서 실컷 설명했는데 왜 말들이 없어. 아니 지우는데도 한 세월이네. 아 나 진짜 없애버릴까. 자 다시 봐봐. 다시 보면은 얘들아 봐봐. 여기에서 지금 뭐라고 하고 있어? 처음에 도입부에서 어려운 텍스트를 그냥 제공하는 거예요. 그냥 제공하면은 효과가 없다고 했어요. 그냥 제공하면 효과가 없다고. 됐어? 여기에서 지금 우리가 포인트를 맞춰야 되는 게 둘 중 하나라고 얘들아. 다시 한번. 얘를 기준으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건가? 아니면 얘를 기준으로 생각해야 되는 건가? 됐어? 이거에 따라 주제가 달라지는 거야. 어려운 텍스트를 우리가 주제로 잡을 거냐? 아니면 그냥을 기준으로 잡을 거냐? 됐어? 다시. 어려운 텍스트를 그냥 제공하는 건 효과가 없대. 그래서 만약에 필자가 어려운 텍스트, 막 수능 특강 영어 독해를 그냥 제공하면 효과가 없으니까 수특 영독을 주지 마. 이렇게 말해버리면 이게 주제잖아. 어려운 텍스트를 제공하는 건 어려운 텍스트를 주는 것 자체는 의미가 없다. 이게 주제겠죠. 그렇죠? 근데 만약에 내가 그냥에다가 기준을 맞춰볼게요. 그냥. 자, 어려운 그 수능 특강 영어 독해 지문을 그냥 주지 마. 그냥 주지 말고 뭔가 너가 가이드를 확실히 주고 너가 뭔가 이렇게 뭐 충분히 학생들한테 질문도 하고 뭔가 애들이 잘 이해했는지 좀 물어보고 이렇게 해봐. 자, 지금 내가 두 개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지금 이 필자는 우리가 세 문장 읽었는데 이 필자는 지금 1번에 초점 맞춘 거야? 2번에 초점을 맞춘 거야? 몇 번이야? 1번이야? 2번이야? 2번이잖아. 2번. 그냥에다가 초점을 맞췄잖아. 어려운 텍스트는 지금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됐어요? 아니 왜 그런데? 지금 두 문장 읽어봤을 때 학생들한테 어려운 텍스트를 제공하는 걸로는 학습 효과가 없대요. 심지어 좀 더 다른 방식으로 뭐 어려운 텍스트를 혼자서라는 말, 여기 인디펜던트리가 포인트거든. 그러니까 혼자서 읽어보고 혼자서 생각해보고 혼자서 써보라고 하는 것도 역시나 효과가 없다라는 거야. 아니 니네가 생각을 해봐. 내가 오늘 수특용도 뽑아줄까 얘들아?
영도 뽑아줘 너네한테? 영도 뽑아서 내가 너네한테 줘볼게. 니네한테 뭐 혼자 공부하라고 내가 줘봤어. 그러면 뭐라고? 아니 학습적 효과가 없다고. 됐어? 그래서 이 사람이 말한 게 뭡니까? 주지 말라라는 내용을 얘기한 게 아니잖아요. 지금 다음 문장에서 뭐라고 말했어? 질문을 잘하는 게 중요하다고 했잖아. 지금 양질의 질문이 학생들의 그런 텍스트에 대한 이해도를 점검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얘기를 했잖아. 그렇잖아. 질문을 잘하는 게 중요하다 이거야. 학생이 혼자서 생각하고 혼자서 써보고 뭐 이렇게 하면은 확인이 안 되잖아. 아니 니네가 예를 들어서 내가 이제 숙제를 줬어. 얘들아 다음 시간까지 이거 수능특강 영어 독해 지문인데 너네가 다음 시간까지 이 글에 대한 주제를 생각해와서 주제를 한번 써봐. 이렇게 내가 시켰어. 근데 내가 질문을 안 해. 그냥 그렇게 시키기만 했어. 그래서 니네가 나름대로 주제를 썼어. 그럼 이게 맞는지 아닌지 어떻게 알아? 니네가 쓴 게 답이 맞는지 아닌지 어떻게 확인하는 거야? 근데 이게 학습 효과가 있겠어요? 없는 거야. 아니 확인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죠? 그러니까 내가 맨날 그 여러분 듣기 숙제 같은 거 하면은 괜히 채점하라고 하는 게 아니야. 아니 듣기 문제 풀면 뭐 하냐고. 내가 맞았는지 틀렸는지 알아야 내가 피드백을 할 거 아니야. 그렇잖아. 지금 그 얘기 하는 거야. 자, 그래서 지금 이 사람이 말하고 싶은 건 뭐다? 학생들의 학습적 효과를 좀 이제 극대화하려면 질문을 하라는 거야. 질문을. 근데 내가 질문을 하면 어때요? 덩어리죠, 여러분. 거의 뭐 저는 그 우리 저기 누구냐? 여러분 목소리 까먹을 것 같아요. 물어보면 뭐 답이 나와야지. 그지 같은 것들아. 응? 자, 그러면 일단 핵심적인 내용은 나왔습니다. 어려운 텍스트를 주냐 마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학생들한테 학습을 시킬 때는 질문을 잘해야 되는구나. 양질의 질문을 해야 얘가 제대로 이해하고 있구나 이해를 못하고 있구나를 확인할 수 있구나 라는 게 이 글의 주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그 다음부터는 뭡니까? 전부 다 질문을 기준으로 한 근거 문장이 나와야겠죠. 여기 주제가 나왔으니까. 여러분 아까 소재를 쓰셨을 텐데 소재란에다가 양질의 질문이라고 좀 추가로 좀 써주세요. 양질의 질문. 그래서 핵심적 소재입니다. 양질의 질문. 이게 추가로 소재예요. 자, 그 다음에 밑줄 쳐져 있으니까 또 구문 분석하면서 갑니다. past tense 바로 나왔죠? 질문은 can also prompt 또한 증진시킬 수 있습니다. 학생들의 search를요. 그러니까 어떤 탐색을 증진시킬 수 있어요. 어떤 탐색이냐? for evidence 증거에 대한 탐색이에요. 그리고 their need 필요성을 또 증진시킬 수 있답니다. 목적은 2번입니다. 어떤 필요성이냐? to return 돌아갈 필요성이야. to the text 그 지문으로 돌아갈 필요성을 증진시켜 준답니다. 왜 그러냐? to deepen their understanding 그들의 이해를 깊이 있게 하기 위해서요. 됐어요? 자, 무슨 말이냐? 봐봐. 너네가 이거 내가 어법 시간에 이제 자주 하는 건데 쌤이 어법 시간에 항상 내주는 숙제가 뭡니까? 백지 테스트죠. 백지 테스트. 자, 그거를 내주는 이유가 바로 이거거든요. 잘 봐봐. 질문이라는 거는요. 니네가 예를 들어 관계대명사를 배웠어. 근데 내가 관계대명사 뭐 어쨌든 문제풀이를 막 대충 해갖고 다 맞췄어. 맞추긴 다 맞췄어. 근데 내가 질문을 하는 거야. 야, 얘는 왜 맞아? 얘는 왜 틀려? 얘는 왜 맞아? 내가 이렇게 질문을 했어. 그러면은 여러분이 대답을 해. 그럼 여러분은 관계대명사에 대해서 잘 이해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근데 쌤이 질문을 했는데 니네가 대답을 잘 못해. 그럼 어떤 일이 벌어져? 너네는 잘 이해를 못하고 있는 거야. 그냥 단순하게 내가 지금 관계대명사 파트 배우고 있으니까 관계대명사가 정답이겠지 뭐. 그냥 이렇게 그냥 대충 풀어버린 거야. 그렇게 된 거야. 이해를 하고 푼 게 아니라는 거죠. 됐어? 그러니까 쌤이 질문을 했기 때문에 여러분은 그걸 알 수 있는 거잖아. 내가 이걸 알고 이걸 모르는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겠죠. 그러면은 이제 내가 질문을 하면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니까 여러분이 검색을 하게 됩니다. 검색. 내가 뭘 알고 내가 이게 왜 정답인지 모르겠는데 얘가 왜 정답이지? 근데 혼자 생각해봤는데 모르겠어. 그럼 어떻게? 지식인의 검색이라도 해보든가 구글링을 해보든가 뭐라도 검색을 해볼 거고. 그리고 또 뭐 하는 거야? 다시 그 텍스트로 돌아가는 거야. 다시 지문으로 돌아가는 거죠. 다시 읽어보는 거야. 얘가 뭔 내용이지? 이 관계대명사 이론 내용이 뭐였지? 쌤이 필기해준 거 다시 봐야겠다. 다시 돌아가는 거라고. 이해됐어요? 그럼 다시 읽어보면 뭐가 되는 겁니까? 여러분의 이론 내용이 강화되겠죠.
그래서 여러분의 이해도가 깊이 있게 된다는 거예요. 이해됐어? 뭔 말인지? 다음 내용 간다. 자, 계속 밑줄의 연속이네요. 구문문서 계속해서 갑니다. 교사는 take an active role 이렇게 나왔는데 여기에서 우리가 take라는 동사를 써도 되고요. 아니면 play라고 써도 됩니다. 이게 한 세트인데요. play a role in까지가 한 세트야. play a role in. 그래서 얘는 여기다 따로 쓸게요. take로 써도 되고요. 아니면은 play로 써도 됩니다. 그래서 take a role in 이런 식으로 쓰면 뭐뭐에서 역할을 맡다라는 뜻입니다. 역할을 하다. 됐어요? 응. 여기 앞에다가 형용사 이제 role 앞에다가 형용사 하나 써주면은 어떠어떠한 역할을 맡다. 뭐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뭐 important role 이렇게 쓰면은 중요한 역할을 맡다. 뭐 여기서는 active role이라고 나왔으니까 적극적인 역할을 맡는다. 이렇게 해석이 된 거죠. 자, 다시 돌아가서 보겠습니다. 교사들은요, take an active role, 능동적인, 적극적인 역할을 한답니다. in ing니까 뭐뭐 하는 데 있어서요. developing and deepening students' comprehension. 자, 그러면은 학생들의 이해를 진전시키고 deepening, 심화시키는 데 있어서 적극적인 역할을 한답니다. by asking, 질문함으로써요. by asking questions, 어떤 질문을 함으로써냐? 이게 좀 문장이 길 것 같은데 여기까지를 일단 묶어보고 이 대절을 따로 이렇게 묶을게요. 이렇게 수식을 합니다. 자, 그래서 cause, 목적어, 투부정사 이렇게 생겨먹은 거예요. 자, 볼게요. 그러면 질문을 함으로써인데 어떤 질문이냐면 cause, 유발하는 질문이야. then 그들로 하여금 지문을 다시 읽게끔 유발하는 질문이라고요. 됐어요? 그러니까 내가 질문을 딱 했는데 바로 대답이 안 나와. 내가 관계대명사 질문을 했는데 니네가 대답이 안 나와.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이론 내용 다시 봐야 될 거 아니야.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필기해준 거 다시 봐야 될 거 아니야. 그거를 유도하는 질문을 한다고 내가. 됐어? 그럼 그 유도하는 질문을 함으로써 여러분의 이 comprehension, 이해도가 발전하고 깊이 있게 된다고요. 심화된다고. 됐어? 이렇게 되는 역할을 선생님이 맡는 거라고요. 됐어? 자, 콤마하고 ing 나왔으니까 분사 구문인데 친절하게도 result in이라는 표현이 나왔어. result in은 말 그대로 결과를 내는 거거든요. 결과를 내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콤마하고 ing 분사 구문 나오면은 뭐뭐 하면서로 원래는 해석을 많이 하는데 result in 자체가 결과를 낸다는 의미다 보니까 그래서 어떠어떠한 결과를 낸다 이렇게 해석하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자, 그래서 어떤 결과가 나오느냐? multiple readings of the same text라는 결과가 나온대요. 똑같은 텍스트에 대해서 여러 번 읽는다라는 이런 결과가 발생하게 된다랍니다. 됐나요? 잠시만요. 아, 이거 펜도 왜 이래? 근데 진짜 이거 죄송해요. 이거 전에도 수업할 때 그러더니 죄송. 자, 다시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결국에는 지금 여기 문장에서 말한 거는 뭐였습니까? 결국 똑같은 말 계속 반복하는 거거든. 선생님이 양질의 질문을 던져갖고 결국에는 똑같은 텍스트를 여러 번 읽게 만든다는 거예요. 반복하게 만든다. 이게 이제 결국 핵심입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 문장 보겠습니다. In other words, 자, 다시 말해서 these text-based questions, 이러한 텍스트를 기반으로 한 질문은요, provide 또 나왔네? 제공합니다. 학생들에게 뭘 제공하냐면요, with a purpose, 어떤 목적을 제공한대요. for rereading 하는 목적이랍니다. 그러니까 다시 읽을 그런 목적을 제공하고요. 그리고 그것은 is critical, 중요하답니다. for understanding complex text, 복잡한 지문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핵심적이다, 중요하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자, 다시 한번 말합니다. 이 글에서 말하는 거는요, 어떤 어려운 지문을 그냥 주는 게 의미가 없다라고 했습니다. 양질의 질문을 통해서 이해를 도와야 된다라는 게 이 글의 전체적인 내용이었고, 그거에 대해서 가장 처음 언급한 내용이 바로 어디입니까? 여기였죠. 됐어요? 양질의 질문이 선생님이 학생들의 텍스트에 대한 이해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다. 맨 처음에 나온 내용이 여기죠. 그래서 여기가 주제가 된다 라고 또 정리
정리할 수 있는 겁니다. 마지막 문장은 방금 전에 말한 거랑 똑같은 거거든요. 우리 방금 주제 읽었죠? 주제 읽었죠? 근데 마지막 문장 뭐라고 나왔습니까? 텍스트에 기반한 질문은요, 학생들이 다시 읽게끔 하고 이것이 지문, 복잡한 지문 이해에 핵심적이다 라고 했습니다. 결국 마지막 문장은 주제를 한 번 더 말하는 주제, 제, 진술 문장이 된다라고 볼 수 있겠죠. 주제를 다시 한 번 말한 겁니다. 되셨나요? 자, 그러면은 정답이 몇 번입니까? 너무 쉽다. 답 몇 번이에요? 2번밖에 안 되겠죠. Questioning for better comprehension. 그래서 더 나은 이해를 위한 질문하기. 그렇죠? 이해와 질문. 이 글에서의 포인트는요. 어려운 지문, 어려운 글 이게 포인트가 아니에요. 어려운 글이 포인트가 아닙니다. 포인트는 뭡니까? 질문을 잘해야 학생들이 이해를 잘한다예요. 됐어? 이게 바로 포인트라는 거죠. 되셨습니까? 자, 그래서 우리 여기까지 봤고요. 시간이 좀 많이 지났는데 우리 조금만 쉬었다가 다음 질문 이어서 보겠습니다. 잠깐만, 이거 수업할 때까지 버틸 수 있으려나? 내가 어제 깜빡하고 충전을 안 해놔서 쉬는 시간 동안 잠깐 충전을 해놓겠습니다.
끝났어. 끝났어 쉬는 시간. 갈 길이 멀잖아. 응? 얼른 해야지. 지금 31%밖에 없네. 버텨줄까? 제발 버텨줘. 버텨줘 제발. 잠깐만. 내가 여기서 하면은 니네가 이제 가리니까 그렇다고 내가 이 수석탱이에서 하기엔 또 그렇다고 앉아서 하기에는 또 좀 그렇고 수업하는데 일단 버티기를 바라면서 자 다음 질문 보겠습니다. 자 다음 거 볼게요. 56번이네요. 야, 이 질문도 우리 이 교재도 다 끝나간다 이제. 56번이면은 오늘 57번까지 하면은 다음 시간에 58, 59, 60번 끝나네. 그죠? 다음 시간이면 끝나네요. 드디어 끝나네. 드디어. 자, 56번 질문인데 이 질문 제가 좀 수업을 여러 번 했었던 질문인 걸로 좀 기억이 나네요. 모의고사에서 이제 나왔던 질문인데 이게 한 3년 전쯤에 나왔던 모의고사거든요. 근데 이게 생각보다 시험에 자주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2019년도인가에 이제 나왔던 모의고사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작년에 쌤이 주역고 내신 대비 할 때도 이제 이 질문이 이제 나왔었어요. 되게 좋은 글이거든요. 그리고 여러분이 아마 거의 처음 보는 패턴일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요. 패턴 설명을 좀 먼저 간략하게 해드리겠습니다. 선생님이 그동안 이제 이 패턴에 대해서 이제 주제를 찾는 걸 우리 계속해서 연습하고 있잖아. 근데 여러 가지 패턴에서 가장 우리가 흔히 봤던 두 가지 패턴을 다시 한번 리뷰를 해볼게요. 자, 첫 번째 패턴은 뭐였냐면은 도입 부분 나오고 주제가 나오고 그 다음에 그에 대한 부연 설명이 나오는 이게 이제 첫 번째 가장 흔한 패턴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요 통념이 나오는 패턴이었죠. 사람들의 일반적인 생각.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한다. 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 반박하는 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 반박이 주제였죠. 제가 얘기했다시피. 그리고 이에 대한 근거를 설명하는 패턴. 이게 이제 두 번째 패턴입니다. 우리가 이제 배웠던 이제 패턴 이 두 가지가 가장 대표적인데 지금 우리가 보는 요 지문은 이 두 가지 패턴에 속하지 않고 다른 패턴이거든요. 여러분이 이제 고등학교 진학을 하면은 6월달에 모의고사를 볼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매주마다 이제 또 모의고사를 보고 있죠. 자, 여러분 다음 주에 모의고사 이제 풀어볼 때 한번 제가 한 말을 잘 한번 기억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제가 설명하는 이 패턴이 40번 질문 있죠. 40번 요양문 푸는 거 40번 지문에서 잘 나오는 패턴이에요. 40번 질문. 그래서 이 40번 질문이 이제 요양문인데 요양문 패턴이 대부분 지금 이 글의 패턴으로 잘 나옵니다. 이걸 거꾸로 생각하면은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고등학교 때 내신 대비 수업을 이제 딱 듣고 있는데 내신 대비 뭐 외부 지문 같은 걸 이제 볼 거 아니야. 그럼 외부 지문을 받았는데 만약에 쌤이 말해주는 지금 이 패턴으로 나오고 있다. 그러면 이것이 학교에서 시험 문제로 요약으로 나올 수 있겠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야. 알겠죠? 자, 그래서 지금 이제 소개해드리고자 하는 패턴은 무엇인가? 요거를 좀 필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뭐가 나오냐면요. 실험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실험, 연구, 통계, 조사류의 글인데요. 이런 류의 글인데 맨 처음으로 나오는 게 그냥 편의상 제가 실험으로 쓸게요. 실험 내용이 나옵니다. 실험 내용. 실험 내용. 이 실험 내용에서의 이제 특징이 이제 두 가지가 대표적인데 첫 번째는 뭐냐면요. 기본적으로 얘들아 실험을 하려면요. 비교 대조가 이루어져야 돼요. 비교나 대조. 이건 당연한 거죠. 우리가 A랑 B로 나눴을 때 실험을 각각 해봤더니 A가 가장 어떻더라, B가 더 어떻더라 뭐 이런 식으로 나와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실험류의 글에서 비교 대조는 기본이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야. 알겠지? 비교 대조는 기본이고 그리고 간혹 가다가 자주 나오는 건 아니지만 실험에 목적이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실험의 목적. 그러니까 우리가 이 실험을 왜 하는 거냐? 뭘 알아보기 위해 실험을 하는 거냐? 이런 내용이 나오기도 합니다. 자, 요게 초반부에 나오는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뭐가 나오냐면 여기다 쓸게요. 자, 두 번째로 나오는 거는 실험 결과입니다. 실험 결과. 자, 이렇게 실험을 해봤더니 이런 결과가 나오더라. 이렇게 이제 나오는 거야. 자, 그리고 마지막 3번인데 이 3번은 나오는 경우도 있고 안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나오는 경우도 있고 안 나오는 경우도 있는데 이제 3번이 뭐냐면요. 결과를 통해 알 수 있는 사실입니다. 결과를 통해 알 수 있는 사실. 자, 다시 한번 말하지만 요 3번 내용은 그래서 안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안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됐어요? 그러니까 3번이 나와 있냐 안 나와 있냐가 사실 되게 중요한데요. 3번이 안 나와 있으면 보통 요약으로 많이 됩니다. 왜 그러냐면 얘들아, 결과를 통해 알 수 있는 사실 있잖아. 얘 자체가 요약문이에요. 얘 자체가 요약문이야. 실험 결과가 사실상 주제문이라고 생각하면 돼. 대부분. 아닌 경우도 있어요. 주제문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주제문 가능성. 알겠죠? 아닌 경우도 있어요. 보통 가능성이 높다. 자, 근데 결과를 통해 내가 무언가를 알 수 있다 하면은 그 놈 자체가 요약문이면서 주제면서 그냥 얘가 핵심인 거야. 그 문장이 세상에서 제일 중요하게 되는 거예요. 됐죠? 그래서 이렇게 패턴으로 가는 게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실험 내용 나오고 결과 나오고 그리고 그 결과를 통해 알 수 있는 사실 이렇게 3단으로 구조되어 있는데 여러분 아까도 말했다시피 이런 패턴, 이 실험에 대한 내용이 40번 지문에서 되게 잘 나오거든요. 그래서 다음 주에 모의고사 풀어볼 때 뭐가지야? 미안. 다음 주에 모의고사를 풀어볼 때 아 잠깐만 갑자기 살이 들었나? 죄송해요. 물 좀 마실게요. 자, 그래서 40번 문제를 풀어볼 때 이런 류의 글이 나올 가능성이 한 90% 이상이니까 한번 눈여겨보시는 것도 재밌을 것 같습니다. 자, 첫 문장 한번 볼게요. 가봅시다. Near an onyx box라고 나왔네요. 자, 그러면은 정직 상자 근처에요. 근데 그 정직 상자 근처가 이제 나왔는데 정직 상자가 뭐냐면은 얘가 이렇게 이제 수식을 합니다. And which people, 그러니까 사람들이 placed 둔답니다. Coffee Fund Contributions를 둔대요. 자, 이게 조금 해석하기 어려울 수 있는데 Coffee Fund Contributions니까 커피는 말 그대로 커피고 fund는 어떤 이제 돈이죠. 돈 쉽게 말하면 기금이라고 하죠. Contribution은 기부라는 뜻이죠. 됐어요? 그래서 기부금. 됐어? 이런 식으로 우리가 생각하면 될 것 같아. 그러니까 커피값 기부금이라고 생각할게요. 즉 사람들이 커피값 기부금을 두는 정직 상자 근처에. 됐어요? 그러니까 정직 상자가 뭔지는 모르겠지만 약간 그런 거 생각하면 될 것 같아. 여러분 왜 음식점 가면 그 음식점에서 계산하는 데 근처에 보면 이렇게 상자 같은 거 하나 있거든. 그럼 이 상자에 이렇게 여기다가 이제 돈 넣는 곳이 있어요. 그래서 뭐 불우이웃 도와라, 뭐 대충 뭐 그런 거 말하는 거 아닙니까? 아마. 그러니까 이제 한 3,000원 정도 이제 뭐 이렇게 넣는다 치면 커피 한 잔 한 3,000원이면 먹으니까. 그러니까 커피값 먹을 3,000원 대신에 이제 뭐 불우이웃 도와라, 뭐 대충 그런 거를 얘기하고 싶은 것 같은데요. 일단 이어서 볼게요. 어쨌든간 그 어떤 그 정직 상자 근처에다가 연구원들, 자 뉴캐슬 뭐 대학 뭐 영국인들 뭐 필요 없고요. 어쨌든간 이 대학의 연구원들이 alternatively 하면은 번갈아가며 이런 뜻이야. 번갈아가면서 displayed 전시했습니다. 이미지를요. 어떤 이미지냐? 눈과 꽃의 이미지를 전시했답니다. 자 여러분 잘 봐봐. 아까 전에 선생님이 뭐라고 했죠? 실험 내용에는 뭐가 나온다? 비교 대조가 반드시 나온다고 했어. 지금 뭐랑 뭐를 비교하고 있습니까? 눈가리 사진이랑 꽃 사진. 됐어? 이거 비교하는 거지. 됐어? 그럼 눈 사진이 있을 때 이거를 번갈아가면 낫다며. 그러니까 눈 사진이 있을 때, 꽃 사진이 있을 때 뭐 뭔가의 차이를 보려고 하는 거겠죠. 그렇죠? 자, 그래서 바로 다음 내용을 이어서 보겠습니다. 자, 여기는 살짝 지울게요. 이 부분. 자, 또 밑줄 쳐져 있으니까 구문 분석을 해야겠죠. 보겠습니다. During all the weeks in which were displayed 이렇게 나왔네요. 자 여기까지가 한 덩어리인데 얘가 사실 이렇게 수식을 하는 겁니다. 이 안쪽 구문 분석을 생략할게요. 자 그러면 during all the weeks니까 모든 주에 어떤 주야? 눈이 전시된 거야. 자 일단은 첫 번째 눈에 대한 걸 얘기를 먼저 했네요. 됐어요? 자 이 글에서는 지금 실험의 목적은 나와 있진 않지만 비교 대조로서 뭐가 나왔습니까? 눈
사진 vs 꽃 사진. 됐어? 이걸 비교하는 거죠. 눈 사진 대 꽃 사진이야. 근데 일단 첫 번째 뭘 얘기하고 있습니까? 눈 사진을 기준으로 먼저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눈 사진이 전시되어 있던 모든 주간에 bigger contributions, 더 큰 기부금이 이루어졌답니다. then 뭐보다? during the weeks보다. 어떤 주간보다. 어떤 주간이냐? 이런 주간보다예요. 여기서의 왜는 관계부사입니다. 꽃이 전시되어 있던 주간보다요. 결과가 벌써 나왔네. 됐어? 자, 그럼 한번 볼게요. 그 기부금을 얼마나 많이 내느냐라는 건데, 아 죄송해요, 내가 두 번째 문장을 해석 안 했구나. 미안하다. 얘를 못 봤어. 미안해. 빠르게 보고 넘어가기 짧으니까. 각각의 이미지가 전시됐다. 일주일 동안 한 번에. 됐어요? 그러니까 한 번에 일주일씩 이렇게 놓였답니다. 그러니까 양심 상자가 딱 이렇게 있으면은, 이 공간이 너무 좁으니까 좀 지울게요, 다 그냥. 자, 양심 상자가 이렇게 있으면요, 그럼 여기에 이렇게 눈 사진이 이렇게 있었던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있었대요. 이렇게 있었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렇게. 자, 누가 봐도 끝이죠? 치잖아. 조용히 해. 자, 이렇게 있었대. 이런 식으로. 이걸 이제 일주일씩 설치한 거야. 일주일씩. 이렇게 했더니 여기에 기부금이 더 많이 있었대. 됐어? 이 얘기한 거야. 그러니까 눈 사진일 때 기부금이 더 많았다. 그러면 이제 왜 그럴까에 대한 좀 이유가 나오겠죠, 그렇죠? 그 이유를 한번 살펴볼까요? 근데 저는 왠지 이유를 알 것 같은데, 여러분 우리 뒷내용 보기 전에 왜 눈 사진에 그 기부금이 더 많이 있었을 것 같아요? 이유가 뭘 것 같아? 취향에 맞아가지고. 취향에 맞아가지고 취향에 맞아서 딱 봤더니 눈 예쁜데? 눈 예쁘니까 돈 넣어준다. 뭐 이런 거? 전혀 생각하지 전혀 생각하지 못했네. 대단하네. 종현이는 혹시 왜 눈 사진에 기부금이 더 많았을 것 같아? 안 읽어서 몰라. 뒷내용 읽어봐야 알아. 왜 그럴 것 같아? 쳐다보는 것 같은데. 쳐다보는 것 같아서 뭔가 지켜보고 있다. 안 되면 안 될 것 같고. 왠지 이제 안 되면은 안 돼. 약간 이런 느낌? 오케이. 아무래도 그게 좀 더 신비성이 있겠죠. 근데 교진이 대답 좀 신박했어요. 인정합니다. 자, 다음 내용 가볼게요. 자, 왜 그런지 한번 볼까요? 아직 안 나왔어. Over the 10 weeks of the study. 자, 그 연구가 10주 동안 이루어졌는데요. 기부금이 during the eye weeks라고 나왔습니다. 자, eyes, 눈이야. 자, 눈 주간 동안에 이루어졌던 기부금이 were almost 3 times higher래요. 거의 3배가 더 높았답니다. 3배가 더 많았대요. Then 뭐보다? Those made during the flower weeks. 그 꽃 주간보다. 여러분 여기서 질문 하나 하죠. 이 does는 뭘 가리키는 걸까? 꽃 주간 동안에 이루어진 그것들보다. 그것들이 뭐야? 꽃 주간 동안에 이루어진 뭐? 기부상가. 그렇지, 기부금. 그럼 단어로 말하면 뭡니까? 여기 나와 있잖아. 여기. 펀드 어디 있어, 자식아? 그냥 컨트리뷰션스 됐어? 기부금들보다. 됐죠? 자, 그러면은 이제 마지막으로 나왔습니다. 이제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실험 결과만 나온 거예요. 실험 결과 나왔어. 그러면은 왜 그럴까? 그러니까 왜 눈 사진이 기부금이 훨씬 더 많았을까? 그 근거는 아직 안 나왔습니다. 즉 결과를 통해 알 수 있는 사실이 안 나왔어요. 그게 마지막 문장입니다. 제가 아까 전에 그런 얘기를 했어요. 실험 내용, 실험 결과를 통해 알 수 있는 사실 이렇게 세 가지로 연결되는데 결과를 통해 알 수 있는 사실은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다 했습니다. 근데 만약 나오면 무조건 걔가 제일 중요한 문장이에요. 근데 미리 말할게요. 이 마지막 문장이 바로 결과를 통해 알 수 있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제가 주제로 표시를 해놓은 거예요. 아시겠죠? 자, 한번 보겠습니다. And was suggested 대절하고 나왔는데 여기서의 이 뜻은 가주어 진주어입니다. 여기가 가주어고요. 대절이 진주어인데 자 대절을 좀 잠깐 볼게요. 대절이 여기부터 여기까지 일단 한 덩어리야. 여기가 진주어 1번이야. and하고 또 대절 나왔지. 이 대절이 또 문장 끝까지 해서 진주어 2번이 되는 거예요. 됐어요?
그러니까 대절 이하랑 대절 이하가 was suggested 암시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됐어요? 자 그럼 대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갑자기 조금 내용이 어려워지는데 해석 잘해야 되거든요. 잘 따라오세요. The evolved psychology of cooperation. 자 그러면 이 진보된 심리랍니다. 어떤 심리야? 협력에 대한 심리래요. 이 진보된 협력에 대한 심리는 자 일단 얘부터 한번 파악해보자. 진전된 협력 심리가 뭘까요? 진전된 협력 심리 쉽게 말하면은 증가된 기부하고자 하는 마음. 됐어? 쉽게 말한 거야. 진전된 협력 심리가 뭐라고요? 아 내가 이 사람을 좀 도와야겠다라는 마음이 증가하게 된 것. 됐죠? 됐어요? 자 그런 것이 is highly 매우 sensitive하답니다. 민감하네요. 자, 아 내가 저 사람을 도와야겠구나라는 이 마음가짐은 굉장히 민감하답니다. 뭐에 민감하냐면요, to soft cues of being watched라고 나왔네요. 아 여기에 단서가 나왔네요. 결정적인 거, being watched 나와 있죠? 이 부분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눈 사진을 설치하는 데에 기부금이 많이 있는 이유는 바로 무엇이다? being watched 된다는 soft cues에 민감하기 때문에 그런 건데요. soft는 미묘한이라는 뜻이고 cue는 단서, 근거 이런 뜻입니다. 그러면 감시당한다는 미묘한 그런 신호라고 해석하는 게 낫겠네요. 여기서는요. 그러니까 미묘한 신호? 이런 것에 아주 민감하다는 거야. 됐어? 아까 이제 우리 종현이가 말한 거랑 똑같죠. 눈 사진이 있으니까 약간 이제 그 노주현 짤마냥 이렇게 이제 여기만 노주현 짤마냥 이렇게 지켜보고 있다. 뭐 약간 이렇게 되는 거야. 왠지 안 내면 안 될 것 같아. 왠지 얘가 날 밟을 것 같아. 무슨 뭐 저기 뭐냐 뭐 그 뭐지 그 싸우는 마냥 뭔가 이제 얘가 막 뭘 쏠 것 같아. 막 이런 느낌이 이제 들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리고 that the findings 얘들아 findings라는 단어는요 그냥 뜻을 다르게 알아두시면 좋겠어요. 뭐 발견한 건 이렇게 해석하지 말고요. 연구 결과라고 그냥 해석하세요. 알겠죠? 연구 결과. 자 그리고 그 연구 결과는 may have 뒤에 implications라고 나왔는데 implication이 원래 그 암시라는 뜻이거든요. 암시. 그러면 암시를 가지다라고 해석하지 말고 아니다. 암시를 가지다라고 해석해도 되겠다. 그냥 암시를 가지다라고 해석할게요. 자 그럼 다시 한번 보자. 그 연구 결과는 어떤 암시를 가질 수도 있답니다. 어떤 암시냐면요. 이런 암시예요. 이런 암시. For how to provide effective notice 여기까지 한 덩어리. 그 다음에 toward socially beneficial outcomes까지가 한 덩어리 이렇게 됩니다. 자 구문 분석 해석 다시 한번 해볼게요. 어떤 암시냐면 for 뭐뭐에 대한 암시인데 how to provide 제공하는 방식에 대한 암시랍니다. effective nudge라고 나왔는데 이 nudge라는 게 별주 단어로 나와 있죠. 넌지시 권하기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쓱 이렇게 권하는 거야. 됐어요? 약간 이런 느낌이라고 보면 돼. 이제 막 이렇게 외투 같은 거 이렇게 입고 제가 좋은 거 갖고 왔는데요. 이게 눈치 보라고. 네, 약간 이런 느낌 됐어요? 그래서 이렇게 쓱 주는 거, 약간 로비할 때 주는 그런 게 이제 nudge예요. 자, 그래서 다시 한번, 그러니까 효과적인 넌지시 권하는 것을 넌지시 권하기를 제공하는 방법에 대한 암시를 가질 수 있답니다. 뭐를 향해서냐? 사회적으로 이익이 되는 결과를 향해서요. 자, 직역을 다 했거든. 말이 좀 어렵죠. 그래서 이 마지막 문장만 쌤이 다시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게 뭔 말이냐면 앞 내용 여기까지는 어려운 내용 없잖아. 내용이 뭐였습니까? 우리가 기부금 얼마나 많이 내는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그러니까 사람들의 심리와 기부금에 따른 어떤 그런 것, 그러니까 이런 거를 이제 좀 한번 알아보기 위해서 눈사진과 꽃사진이 있는 이제 그런 이제 기부금을 이렇게 설치를 해보니까 눈사진에 훨씬 더 기부금이 3배 이상 많았다 이런 얘기가 나왔었죠. 그 이유가 무엇이냐? 왜 눈사진이 박혀 있는 곳에 기부금이 더 많았느냐? 일단 첫 번째로는 그러한 심리, 우리가 뭔가 남을 도와야겠다라는 그 심리는요 감시당하는 거에 되게 민감하대요. 감시당하는 거에. 됐어요? 그러니까 이런 걸 거야. 이건 이제 제가 어떻게 보면 약간 좀 폄하할 수 있는 게 될 수 있으니까 그냥 저를 예시로 들게요. 제가 실제로 그렇다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시고요. 예를 들어서 내가 겁나 유명해졌어. 내가 이제 막 후곡에서 막 길만 지나가도 렉스캉의 로이스 형 아니세요? 하면서 막 되게 유명해졌어. 예를 들어서. 근데 거기에서 이제 막 이제
막 우리 학원 유튜브에 막 들어가고 막 댓글 다는 거야. 막 송이가 막 댓글 달어. 선생님 돈 좀 많이 버는데 기부 좀 하시지? 막 이러면서 막 댓글 다는 거야. 그러면은 이제 나는 어떤 압박감이 드냐면 이제 모든 사람들이 날 보고 있구나. 난 솔직히 기부하기 싫어. 근데 왠지 기부를 안 하면 안 될 것 같아. 그러니까 이거에 민감하다는 거야.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저 기부 좋아합니다. 나 했었어 기부. 지금은 안 하지만 어쨌든 그러니까 이런 거에 되게 민감하다는 거야. 이게 첫 번째. 어렵지 않지? 이 첫 번째 내용 얘기한 거야. 여기까지 이해됐어? 두 번째 내용 본다. 자, 그리고 그 연구 결과가 사회적으로 이익이 되는 성과를 내게끔 어떻게 효과적으로 넌지시 권할 것인가를 암시한다라고 나왔습니다. 자, 이거는 이제 뭔 말이냐면요. 이 연구 결과가 또 이제 뭘 알려주느냐? 사회적으로 이익이 되는 결과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부금을 낸다는 것 자체가 사회적으로 이익이 되는 어떤 행위잖아요. 그렇잖아. 그러니까 이런 방향성으로 어떻게 이렇게 쓱 하고 줄까? 그러니까 넌지시 권한다라고 했잖아. 우리가 이제 기부금을 넣을 때, 자, 여러분 보세요. 제가 이제 기부금 넣습니다. 자, 하나, 둘, 셋, 10만 원 이렇게 안 하잖아. 누가 그렇게 기부를 해? 그냥 쓱 주는 거잖아, 쓱. 그치? 그러니까 이거를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이렇게 넌지시 건넬까라는 거를 암시해 준다는 거야. 이 결과를 통해서. 감시당하는 느낌이 드니까 내가 괜히 쫄보가 되는 거야. 이거 내야 되는 거 아니야? 괜히 눈치 보면서 그냥 어떻게 내야 되지? 근데 이거를 너무 티내면서 내면 안 될 것 같고 어떻게 하면 내가 이렇게 쓱 그냥 이제 자연스럽게 이렇게 좀 낼 수 있지? 약간 그런 거? 근데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다? 이 눈 사진이 있으면은 얘가 이제 보는 거야. 얘가 이제 지켜보고 있다는 느낌이 드니까 씨 뭐야? 눈이 왜 이렇게 쳐다? 내겠습니다. 이렇게 된다는 거죠. 됐어요? 그러니까 이 연구 결과를 통해서 그런 걸 알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결국에 이 글에서 정답은 몇 번일까요? 정답 몇 번? 5번. 답이 걸렸나? 자, 여기에 정답이 몇 번으로 나와 있는지 한번 다시 볼까요? 정답이 맨 위에 나와 있죠? 5번이라고 나와 있거든요. 5번. 자, 정답이 왜 5번인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 글에서의 포인트는 뭐냐면요. 감시를 통해서 사회적 기여를 한다는 거예요. 됐어요? 이건 되게 큰 틀로 얘기한 겁니다. 큰 틀로. 구체적으로 말하면 이 감시가 상징하는 거는 눈 사진이었고요. 이 사회적 기여가 상징하는 거는 기부였어요. 그렇죠? 이거를 좀 더 큰 틀로 제가 얘기한 겁니다. 큰 범주로서. 그러니까 감시를 하면은 사람들이 사회적으로 기여를 한다고요. 쉽게 말하면. 아니 내가 별로 안 유명해. 그래서 뭐야? 저는 기부를 안 하는 거예요 지금. 비웃냐? 비웃냐? 이러면서. 너는 기부하고 있어, 자식아.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겁나 유명했어 봐. 그럼 어떻게 해? 나 기부해야 돼. 여러분 저 기부하고 싶거든요. 저 좀 유명하게 해주세요. 저기 뭐야? 여기 그 친구들한테 홍보 좀 하세요. 야 여기 후곡 지나갈 때 여기 저기 뭐야 신호등에 전광판 있거든. 거기서 로이티 나올 때까지 좀 지켜보고 있어. 그리고 내 거 인스타 막 뿌려. 저 좀 유명하게 만들어 주세요. 나 기부하고 싶어. 나 넘어갈게. 어쨌든 그러니까 감시가 사회적 기여를 만든다는 건데 5번 내용을 보면 어떻습니까? 감시가 사회를 더 나아지게 하는 이게 사회적 기여 아니에요? 5번밖에 안 되겠죠. 정답은. 4번은 더 많이 감시될수록 더 적게 협력한다고요? 반대 내용이잖아. 그러면 눈 사진에 기부를 많이 하면 안 되죠. 꽃 사진에 기부를 많이 해야지. 이해됐어? 그래서 4번은 정답이 아니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넘어가서 우리 오늘의 마지막 질문을 보겠습니다. 57번 질문입니다. 이놈의 벤자민 프랭클이 지겨워 죽겠네. 잠깐만. 배터리가 24%인데 버틸 수 있을까? 자,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이 지문도 마찬가지야. 이 지문도 정말 시험에 잘 나오고요. 가장 최근에 쌤이 이 지문 그거예요. 우리 내신 능력 평가 봤죠? 최근에 예난 안 봤지만 우리 고등 내신 능력 평가 봤잖아. 거기에서 서술형으로 제가 냈던 문제입니다. 그 서술형이 어디 있었어요? 요거 파란색 보이죠? 어디 가냐? 파란색이 아니지 여러분한테. 여기 밑줄 쳐진 요 문장 있죠? 여기야. 이거 서술형 정답이야 이거. 이게 서술형 정답. 그래서 he that has wisdom.
기억도 안 나지 니네는? 저게 뭐야 이거 보고 있지? 기억도 안 나지? 그지 같은 거. 자 한번 볼게요. 조금 어려울 수도 있는데 이 지문 내용은 어렵지 않거든. 근데 여기에서 두 사람이 나와. 이제 미리 말하면 이사 온 사람이 있고요. 기존 동네 주민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제가 여기다가 좀 미리 좀 필기하고 들어가겠습니다. 자, 이사 온 사람을 쌤이 A라고 표현을 할게요. 그리고 기존 동네 사람이 있어요. 기존 동네 사람. 자, 기존 동네 사람을 선생님이 B로 이렇게 표현을 좀 해보겠습니다. 자, 이 상태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 봅시다. 처음입니다. 벤자민 프랭클린이 한때 suggest 했답니다. 제안했대요. 뭘? 대절이야를 제안했는데 a newcomer. 자, 새로 이사 온 사람이랍니다. to a neighborhood. 동네에 새로 이사 온 사람은 여기 ask에다가 잠깐 체크 좀 해볼까? ask 여기에 별표. ask. 자, 맞추는 사람 있는지 좀 물어볼게요. 얘들아, 잘 봐봐. 앞에 3인칭 단수지. 그치? 근데 여기 s 왜 안 붙였어? 오타야? 잘못 써진 거야? 왜 그럴까? 3인칭 단수잖아. 뉴커머니까. 그럼 asks라고 써야 되는 거 아니야? asks. 근데 ask라고 나왔네. 왜 그래? 왜 그럴까? 왜 그럴까? 맞추면 내가 숙제 줄여줄게. 자, 시간은 내가 넉넉하게 한 5초 드릴게요. 자, 5, 4, 3, 2, 1 없죠? 자, 제가 그냥 말합니다. 자, 왜 그러냐면 앞에 나와 있는 이 suggest라는 놈 때문에 그렇거든. suggest. 이거 우리 어법 시간에 배운 건데 제안하다라는 뜻이죠. 그럼 어디서 들어보지 않았냐? 주장, 명령, 요구, 제안, 충고 이런 동사들이 나오면 뒤에 대절 이하에 동사 앞에 뭐가 생략돼 있다. 여기 앞에 should가 생략될 수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됐어요? 물론 항상 그런 건 아니야. 항상 그런 건 아닌데 여기에서는 지금 should가 생략되어서 뭐뭐 해야 한다로 지금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사원형 ask가 쓰인 거예요. 알겠니? 자, 다시 한번 볼게. 벤자민 프랭클린이 한때 제안했어요. 어떤 동네에 새로 이사 온 사람은 물어봐야 한다고. 됐어? 물어봐야 한다. 이렇게 해석해야 되는 거야. should 생략된 거야. 자, 근데 여기서는 물어보다가 아니라 여러분 죄송해요. 요청하다 이 뜻이네. 왜 요청하다 이 뜻이냐면 뒤에 투부정사 나왔어요. 됐어? 자, ask 목적어 투부정사면은 투부정사 하도록 부탁하다라는 뜻입니다. 부탁하다, 요청하다. 자, 새 이웃에게. 자, 잘 봐봐. 여기 뉴커머니까 이사 온 사람이죠. 제가 A라고 쓸게요. 자, 새 이웃이니까 기존 동네 사람이겠죠. 얘는요. 그래서 얘는 B가 됩니다. 됐어? 이렇게 좀 표시를 하면서 갈게. 헷갈리니까. 자, 이사 온 사람은 기존 동네 사람한테 부탁해야 돼. to do. 해달라고 부탁해야 돼. him or her a favor. 그 또는 그녀에게 호의를 베풀어 달라고. 됐어요? 그럼 여기서 질문. 그 또는 그녀는 누구야? 그 또는 그녀. 이사 온 사람이야? 기존 이웃이야? 다시. 이사 온 사람이 있어. 이사 온 사람이 있는데 얘가 부탁을 해야 된대. 기존 동네 사람한테 어떻게 뭘 부탁해야 되냐면은 그 또는 그녀에게 호의를 베풀어 달라고 부탁해야 된대. 호의를 베풀어 달라고. 됐어? 그럼 호의를 베푸는 건 누구야? 동네 사람. 베품을 당하는 건 누구야? 새로운 사람. 그럼 여기서 him or her가 베푸는 사람이야? 베품을 받는 사람이야? 받는 사람. 그럼 얘는 누구야? 아니 새로 이사 온 사람이지. 새로 이사 온 사람. 아니 새로 이사 온 야 봐봐. 내가 새로 이사 왔어. 교준아 네가 동네 주민이야. 그러면 이 벤자민 프랭클린이란 놈이 뭘 제안을 하는 거냐면 이사 온 사람은 기존 동네 주민인 교준이한테 가갖고 저한테 호의 좀 베풀어 주세요 하고 부탁을 해야 된다고. 저한테 호의 좀 베풀어 주세요. 나잖아. 나 새로 이사 온 사람. 됐어? 갑자기 내가 너한테 가갖고 너한테 내가 호의 좀 베풀어 줄게요. 뭐야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소리잖아.
말이 안 되잖아. 내가 새로 이사 왔으니까 저 좀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부탁을 해야 된다고 얘기하는 거야. 됐어? Cite는 old maxim. 자, maxim이란 건 격언이란 뜻이고 cite는 인용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오래된 격언을 인용하면서 자, 그 오래된 격언이 무엇이냐 뒷내용을 보겠습니다. 되게 희한하게 써 있는데 he that이라고 나왔는데 원래 우리가 인칭대명사는 관계대명사로 수식이 불가능한데요. 여기서의 he는 어떤 남자를 지칭하는 게 아니라 그냥 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사람. 그냥 the man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자, 그래서 여기는 밑줄 쳐져 있으니까 구문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가 이제 형용사고 여기가 주어입니다. He that has once done. 자, 그러면은 한 번 해봤던 사람이래요. 뭘 해봤냐? You, 당신에게 a kindness, 친절을 해봤던 사람이니까 친절을 베풀어봤던 사람. 그래서 당신에게 한 번 친절을 베풀어봤던 사람은 will be 뭐뭐일 것입니다. 아이고, 동사 잘못 썼네. 뭐뭐일 것입니다. more ready, 더 준비가 될 것입니다. 어떤 준비가? to do you another, 할 준비가 될 것이라는 거예요. 여기는 부사예요. 너에게 또 다른 것을 할 준비가 될 거래요. 너에게 또 다른 것을 한다는 건 무슨 의미일까요? 너에게 또 다른 것을 한다. 너에게 또 다른 진짜 그렇지, 친절을 베푼다라는 거겠죠. 됐어요? 그러니까 너에게 또 다른 친절을 베풀 준비가 될 거라는 거예요. then 뭐보다? he, 사람보다요. 어떤 사람보다? 이런 사람보다. 이런 사람보다. 이런 사람이 누구냐? you, 너가 yourself, 직접 have obliged 했던 사람보다요. 자, oblige라는 건 뭐냐면요, 친절을 베풀다라는 뜻이거든요. 친절을 베풀다. 자, 그러면은 잘 보세요. 여기가 헷갈릴 수 있으니까 잘 보세요. 무슨 말인지. 이 벤자민 프랭클린이 옛날 격언을 인용했는데 이 옛 격언이 뭐냐면은 그러니까 너한테 친절을 베풀었던 사람이 너가 친절을 베풀었던 사람보다 더 친절을 베풀 가능성이 높대요. 그러니까 친절을 베풀다란 말이 벌써 3번 나오니까 헷갈릴 수 있잖아. 자, 그래서 헷갈리지 않게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자, 여기에 로이쌤이 있고, 자, 그리고 이제 송이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예나가 있어요. 자, 그러면은 내가 예를 들어서 송이한테 나는 친절을 베풀었어. 그리고 예나는 쌤한테 친절을 베풀었어. 이렇게 한 번씩 했다고 쳐봐. 그러면은 다음번에 내가 도움이 필요해. 내가 다음번에 또 도움이 필요해. 그럼 그때 누가 도와주냐? 1번 후보 송이. 왜? 송이는 나한테 한번 도움을 받았으니까 내가 한번 다시 도와줘야지. 1번. 2번 후보 예나. 얘가 한번 도와줬으니까 얘 후보 하나 잡았네. 얘가 또 도와주겠지. 자, 1번, 2번. 누가 더 친절을 베풀 수 있다? 예나가 친절을 베풀 가능성이 높다는 거야. 알겠죠? 물론 후보 잡았다는 건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그럴 가능성이 높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이해를 돕기 위해 얘기하는 거라고. 됐어요? 그러니까 송이는 뭐야? 내가 친절을 베풀었지만 친절을 안 베풀어주는 거야 나한테. 그냥 먹튀야.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나를 한 번 도와줘 봤던 사람이 또 도와줄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야. 뭔 말인지 알겠지? 그치? 먹튀하지 마. 자, 다음 내용 볼게. 그러면은 왜 그런 거냐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제 이유가 나오겠죠. 한번 이어서 볼게요. 자, 벤자민 프랭클린의 의견으로는요, asking someone for something. 자, 요청하는 거랍니다. 여기까지가 주어예요. 누군가에게 무언가를 부탁하는 건 was the most useful. 가장 유용하고요. 그리고 an immediate, 즉각적인 invitation이랍니다. 여기까지가 뭐야? 초대랍니다. 됐어요? 뭐에 대한? to social interaction, 사회적 상호작용에. 됐어? 여기가 이제 조금 말이 어려운데요. 자, 이게 뭔 말인지 좀 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볼게요. 벤자민 프랭클린의 의견으로는, 그러니까 누군가에게 뭔가를 부탁하는 게 사회적 상호작용으로의 가장 유용하고 즉각적인 초대래요. 초대라는 말을 해보고 조금 헷갈릴 수 있는데 쉽게 말하면은 가장 이제 빨리 친해질 수 있는 유용한 방법이라고. 그래서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첫 만남에서 뭔가를 부탁한다라는 건
쉽지 않잖아요. 그렇잖아. 우리가 처음 만났는데 내가 예를 들어서 종현이랑 처음 만났어. 종현아 쌤이 좀 부탁이 있는데 강남에 아파트 하나만 사줘. 이러면서 내가 이 부탁하는 게 이제 쉽지 않을 거 아니야. 그렇지? 근데 그렇게 부탁을 하면 뭐라고요? 오히려 이제 이 부탁을 받는 입장에서는 아, 이 사람이 나한테 좀 의지를 하는구나. 아, 이 사람이 좀 뭔가 좀 이렇게 뭐랄까 나한테 의존하고 나를 좀 이제 어쨌든 편하게 생각을 해주고 이렇게 우리가 느낄 거 아니야. 그러니까 사실은 더 금방 친해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도 이거를 굉장히 많이 실천 중입니다. 학생들한테. 그래서 이제 학생들한테 이제 어떻게 하냐면요. 저는 먹을 걸 안 사줘요. 뺐죠 저는. 예전에 짤막하게 얘기할게요. 예전에 우리 학원에 계셨던 한 선생님이 있었는데 그 선생님이 학생들한테 정말 먹을 걸 잘 사주셨거든요. 주말 이제 일요일 날 이제 내신 대비 때 보강을 나갔는데 애들이 한 2강이씩이었어요. 딱 여기. 근데 학생들이 한 8명 있었어요 여기에. 근데 걔네들 전원한테 KFC 제일 비싼 세트를 사준 거야. 그러니까 한 10몇만 원 나왔겠지. 그래서 이제 쌤도 이제 쉬는 시간에 이제 저 교무실에서 식사하고 계시고 내가 이제 잠깐 했는데 뭐가 막 푸시박거리는 소리가 나길래 이렇게 왔는데 애들이 막 단체로 막 햄버거랑 막 감자랑 막 뭐 겁나 많아 이걸 먹고 있는 거야. 치킨이랑 막 먹고 있는 거야 학원에서. 처음 봤어요. 그래갖고 이제 이렇게 돌아다녔지. 야, 다 먹을 거냐? 좀 내놔봐. 에그타르트 먹냐 안 먹냐? 안 먹어? 알았어. 너 감자튀김 먹냐? 조금만 줘봐. 뺏고. 야 치킨, 닭다리도 먹고. 너 이거 줘. 그렇게 해서 이제 한 바퀴 쓱 돌았어. 한 바퀴 도니까 거의 한 2인분 나오더라고요. 그래갖고 그날 이제 이걸 딱 들고 이제 교무실로 갔죠. 그래서 이제 그 선생님한테 쌤 잘 먹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먹었던 생각이 나네요. 아마 속으로 제 욕을 엄청 했을 겁니다. 근데 학생들은요, 물론 저 혼자만의 생각일 수 있는데 학생들은 저를 편하게 생각하고 네 넘어갈게요. 네. 자 다음 문장 보겠습니다. 자, such asking. 자, 이제 왜 그런지 한번 보겠습니다. 왜 그러면은 부탁을 하는 게 오히려 우리가 사회적 관계성이 생기는데 더 유용한가? 왜 더 빨리 생기는가? 이유를 이제 한번 봐야겠죠. Such asking. 자, 그러한 요청이랍니다. On the part of the newcomer. 자, 새로 온 쪽에서의 그러한 요청은요. Provided. 또 나오네요. 제공합니다. 이웃에게 제공합니다. 뭐를 제공하냐면요. With an opportunity. 기회를 제공합니다. 어떤 기회냐? 요런 기회예요. 어떤 기회냐면요. To show himself or herself as a good person at first encounter. 이렇게 나와 있네요. 자, 여기까지 그리고 이렇게 또 수식어가 되겠습니다. 즉, at first encounter, 첫 만남에서 보여줄 기회를 제공하는 거래요. 그 또는 그녀 자신. 여기서 그 또는 그녀 자신 누구예요? 이사 온 사람이야? 기존 이웃이야? 기존 이웃이에요. B예요, B. 자, 자기 자신이 좋은 사람이다라는 걸 보여줄 기회를 제공하는 거예요. 야, 이 사람 참 말 잘해. 이런 거야. 내가 이제 가고 또 이제 얘나한테 가서 얘나야 쌤 배고픈데 가서 KFC 그 세트 좀 사다 줄래? 네 돈으로. 이렇게 부탁을 했어. 그러면 이제 얘나 입장에서는 이제 잠깐만 여기서 내가 만약에 거절하면은 로이쌤이 나를 되게 안 좋게 보겠지? 근데 내가 여기서 만약에 로이쌤한테 먹을 거를 사준다면은 나를 되게 좋은 사람으로서 인식시킬 수 있는 기회네?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뭐야? 저는 얻어먹기 위해서 사오라고 한 게 아니에요. 이제 얘나가 나한테 좋은 사람이구나 라는 걸 어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면 되는 거죠. 아니 그래 그렇게 나왔잖아. 그래 그렇게 나왔잖아. 야 너가 좋은 사람인지 아닌지 어디 한번 증명 좀 해봐. 증명 좀 해봐. 자 사와봐. 안 사와? 먹을 걸 안 사와? 좋은 사람이 아니네. 이런 거죠. 자 이어서 볼게요. 참 말 잘해요. 그러니까 이게 사람이 배워야 돼. 그래서 봐봐 말 같지 않은 소리잖아. 참 그러니까 이래서 사람이 배워야 되는 거야. 공부 열심히 해야 돼. 자 이어서 볼게요. 자 그것은 또한 mean 의미한데 대절을 의미하는데 보겠습니다. The letter라고 나왔는데 the letter 하면은 후자고요. 이 여기 보면은 the former 전자가 돼 있죠. 그럼 얘네를 먼저 한번 파악해 봅시다. 전자와 후자가 누군지. 자 여기에서
newcomer 나왔어요. newcomer 이사 온 사람. neighbor 나왔습니다. 이웃이에요. 됐어? 그러면 전자는 누구야? 이렇게 되겠죠. 됐어? 후자는 누굽니까?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해되셨나요? 그러면 결국에 여기서 말하는 the letter는 의미하는 바가 이웃, 기존 동네 사람, 즉 B를 의미하는 겁니다. B. 그리고 the former는 새로 이사 온 사람, 즉 A를 의미하게 되는 거예요. 되셨나요? 헷갈리지 마시고요.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써보자면 얘는 뭡니까? 동네 주민이야. 동네 주민. 다시 한번 후자는 동네 주민. 자, 그 다음에 former는 뭡니까? 그냥 이사 온 사람이야. 이사 온 사람. 됐죠? 이렇게 생각하면 돼. 자, 그래서 이렇게 부탁을 했어. 너가 좋은 사람임을 한번 증명해봐 할 기회를 이제 제공한 셈이야. 자, 근데 이게 또 뭘 의미하냐? The letter가 후자가 즉 동네 주민이 could now ask. 자, 이제는 요청할 수 있답니다. The former 전자에게요. 요청할 수 있어. 즉 이사 온 사람에게 호의를 요청할 수 있답니다. In return 답례로요. 됐어요? 이거를 뜻하는 거야. 맞죠? 내가 얘네한테 가갖고 이제 KFC 세트 좀 사와 네 돈으로 이렇게 부탁을 했어. 그러면 이렇게 부탁을 한다는 것 자체가 두 개를 뜻한다는 거야. 첫 번째는 뭐야? 내가 이걸 먹을 걸 사주면 루이쌤한테 내가 좋은 사람이란 걸 어필할 수 있겠구나. 이게 첫 번째. 두 번째는 뭐였다? 내가 이 부탁을 들어주면 다음에 내가 루이쌤한테 부탁을 할 수도 있겠네? 됐어? 이걸 뜻하기도 하는 거라고. 그럼 이제 나중에 얘 나와갖고 쌤 저 생일 선물로 5만 원만 주세요.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죠. 그럼 이제 내가 5만 원을 보내주는 거죠. 뭐 이제 핸드폰 게임에 보면은요 이제 그 막 뭐 맞고 치는 거 있잖아요. 거기서 이제 5만 원 더 내가 이렇게 보내줄 수 있겠죠. 이걸로 게임 뭐 고스톱 한 2판 쳐 이러면서. 네, 어쨌든 이렇게 이제 부탁을 할 수 있다는 거야. increasing. 그래서 증가하게 된답니다. 전체는 분사구문이에요. 전체로 따지면. 자, 그래서 증가하게 됩니다. 뭐를요? The familiarity와 trust가 증가하게 된다고. familiarity, 친밀감, trust, 신뢰성. 됐어요? 친밀감과 신뢰가 증가시킨다고요. 증가된다고. 됐어? 그렇게 되잖아. 한 번 부탁을 하면은 이제 너가 부탁을 들어줬어. 그럼 나는 이 사람 되게 좋은 사람이네. 첫 만남인데 이렇게 부탁을 들어주네. 되게 괜찮은 사람이구나. 나중에 이제 부탁을 해. 당연히 그때 했으니까 제가 들어드려야죠. 하면서 내가 이제 또 다시 했어. 그럼 이제 벌써 사회적 교류가 생겼네. 됐어? 아까 우리 윗부분에서 어떤 내용 나왔습니까? 사회적 교류라는 말이 나왔었잖아. 사회적 상호작용이란 말이 나왔죠. 그래서 사회적 상호작용이 있어서 굉장히 효과적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In a manner. 자, 그러한 방식으로 both parties. 자, 양측 다 이 both party. 이 파티가 진짜 파티가 아니고요. 어떤 당사자 또는 측면 이런 뜻이 있습니다. 즉, 양 당사자 둘 다 could overcome. 극복할 수 있습니다. 그들의 자연스러운 hesitancy. 머뭇거림, 주저함 이런 뜻이에요. 당연한 주저함. 첫 번째 목적어. 그리고 두 번째 mutual fear of the stranger 이렇게 되겠습니다. 즉 낯선 사람에 대한 상호 두려움. 됐어요? 이런 거를 극복할 수 있게 될 거랍니다. 이거는 결과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여러분 지금 여기에 제가 주제를 안 써놨는데 이 글의 주제가 어딘 것 같아요? 지금 어딘 것 같아? 제가 써놨구나. 미안하다. 아까 내가 써놓은 걸 깜빡했어요. 미안해. 여기. 이 문장, 이 격언 자체가 주제인데 격언 자체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주제에 대한 근거로서 여기도 우리가 잡을 수 있습니다. In Franklin's opinion 해갖고 나와있죠. 여기를 주제에 대한 근거로 사실 잡을 수도 있는 거예요. 내가 까먹고 있었어. 저기 주제 표시한 거. Sorry. 자, 그래서 결국 이 글에서 하고자 하는 말은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뭔가 우리가 이제 이 사회적 관계를 쌓는 데 있어서 먼저 부탁하는 게 굉장히 효과적이다 라는 게 이 글의 전체적인 내용이겠죠? 정답 몇 번입니까? 그렇죠, 2번이겠죠. Relationship opener asking for a favor. 자, 관계를 시작해주는 것, 열어주는 것은 바로 무엇이다? 호의를 부탁하는 것이다. 그렇죠?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시간이 좀 초과됐네요. 오늘 여기까지 해서 마무리하고 숙제 말씀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이 잠깐만요. 2월 19일이네. 배터리가
16% 남았어. 잠깐만 있죠. 리딩을 다 했었구나, 숙제를 지난번에. 네. 그럼 리딩 교재를 새로 줘야겠는데. 잠깐만요. 어차피 잠깐만 여러분 단어 시험을 보니까 근데 규리는 일단 내가 뭐 PDF 파일로 보내줄 수밖에 없을 것 같고 우리 나머지 분들은 그러면 제가 그 교재를 좀 잠깐만요. 좀 고민되네요. 여러분 제가 화요일날 숙제를 드려도 괜찮을까요? 화요일날? 화요일날 교재 주면서 어차피 니네 전화를 하잖아. 숙제. 어차피 화요일날 주나 오늘 주나 똑같잖아. 2시 같으니까. 화요일날 줄게요. 화요일날. 그래서 왜 그러냐면은 그러니까 사실 여러분 단어 시험 보는 동안 제가 교재 금방 만들어서 줘도 돼요. 줘도 되는데 근데 이제 이제 새로 나가는 교재가 이거랑 구성이 다르다 보니까 숙제하는 방법을 제가 좀 설명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화요일날에 어법 수업을 한 10분 정도 일찍 끝내고 그때 이제 제가 숙제하는 방법이나 이런 걸 좀 설명해야 되니까 그때 좀 제가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알겠죠? 네, 그때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